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이 아마존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아마존 플렉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그리고 앱을 이용해서 개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창고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픽업하는지, 배달하는지에 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존 배달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플렉스라고 이야기하면은 돈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 돈을 과시하는 것, 이런 것을 플렉스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자기의 차를 이용하여서 물건을 배달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용 우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플렉스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운전자들이 1시간에 18달러에서 25달러 정도를 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급한 물건을 배달해야 될 때, 일손이 딸릴 때는 이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받아본 것은요, 조그만 물건 하나 배달하고 거의 80달러 가까이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제 에피소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플렉스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화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오른쪽에 보시는 QR코드를 이용을 하셔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폰 등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이 아마존 플렉스 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 역시 삼성 전화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되겠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준 이 웹사이트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것인지 다운로드를 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앱을 인스톨을 하려고 그러면 역시 또 경고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로 크롬을 쓰기 때문에 크롬에서 받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켜주셔야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가 나오면 승인한다, 허용한다, 이런 옵션을 선택하셔서 실제로 인스톨,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요, 설치된 앱 중에 아마존 플렉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앱을 실행시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퍼미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요, 이 앱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박스를 픽업한 다음에 실제로 배달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역시 필요하고요. 전화기 상태, 그리고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허용을 해야지 실제로 이 아마존 플렉스 앱을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기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allow, 허용을 한다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후에는 정보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아마존 이메일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존 아이디를 이용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및 문서를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베이직 인포메이션, 비이클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지역을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전화번호도 입력을 하시고요. 자동차 정보 같은 경우는 차종과 연식 등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웬만한 개인 자동차로서 배달을 다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너무 자동차가 오래되었거나 물건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차일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배달을 할 때 이용할 자동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문서를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갈 다큐먼트, 드라이버 라이센스, 인슈런스 등이 있는데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보험 증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텍사스의 경우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인슈런스 이렇게 두 가지만 업로드해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특정 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서 다른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앱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를 사진으로 깨끗하게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데요. 아마존 플렉스 팀에서 리뷰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물건을 받아서 배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앱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였고 모든 필요한 정보도 다 입력을 하였고 실제로 승인이 되어서 이제 배달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실제 배달할 것은 어떻게 찾느냐? 왼쪽 상단에 있는 세 줄 메뉴 혹은 햄버거 메뉴라고도 하죠.
이 메뉴를 클릭하여서 오펄스 칸으로 가시면요, 날짜와 시간 등이 나옵니다.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리프레시 버튼을 이용하여서 수시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로 가져온 것이 7월 20일 토요일에 파이어웨어 타운센터라고 나오는데요, 리테일 딜리버리라고 나오니까 이것은 아마존 창고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즈니스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에 $18짜리가 되겠고요. 캐롤튼에 있는 창고에서 픽업을 하는 것은 11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3시간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54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상 시간이고 예상 금액이니까요, 실제로 창고에 가서 물건을 픽업하게 되면 더 물건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시간과 돈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7월 23일 것이 되겠는데요, 포트워스 지역의 3시간짜리 같은 $54짜리가 나왔고요. 다음 블락에 보이는 것은 프레시 온라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존에 있는 그로서리 상품, 음식 등의 식료품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프레시 제품을 배달하는 경우 추가로 팁 옵션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추가로 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 보이는 것은 역시 캐롤튼에서 픽업을 하는 것인데요, $81로 돈이 좀 높은데 보니까 4시간 30분짜리 딜리버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양을 배달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available now라고 하여서 지금부터 언제라도 물건을 배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위치를 켜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available now 버튼을 켰을 때는 본인에게 먼저 배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있는 지역과 가까운 창고에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빨리 받아서 배달을 하실 분들은요, 또 이러한 옵션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퍼 화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시간을 찾았습니다. 7월 23일 일요일에 11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요, 이것을 클릭하여서 스케줄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스케줄 버튼을 눌러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컨펌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펌이 되었다는 알람, 그리고 캘린더를 보시면은 어느 날짜에 어느 블락을 선택하였는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알람과 캘린더를 이용하여서 본인이 지정한 블럭이 확실하게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이 된 후에 지정된 아마존 창고로 운전을 해서 물건을 픽업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지정된 블락이 컨펌이 되었으면요, 지정된 장소로 오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존 창고를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센터마다 아마존 플렉스 하는 드라이버들에게 물건을 지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로 가면은요, 차들이 굉장히 많고 컨테이너 트럭도 많은데요, 보통 아마존 플렉스 드라이버는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팻말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이 팻말을 따라서 아마존 플렉스가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물건을 어디에서 픽업해야 되는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아마존 창고 같은 경우는요, 아예 바깥쪽에 팔레트가 있어서 오는 순서대로 그 팔레트 옆에 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레트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서 배달을 하면 되겠고요, 어떤 창고 같은 경우는 바깥에 주차를 하여서 안쪽에 들어와서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번호를 받아서 기다리다 보면은 본인 차례가 되면은요, 카트에 물건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 카트를 들고 나와서 주차장에까지 가서 그 다음에 물건을 차에 실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창고마다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두 번 가보면서 적응을 하시고요, 모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잘 알려줄 것입니다. 팔레트에 박스를 쌓아놓건 카트에 물건을 전달해줬건 어쨌든 할당량이 있을 건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야, 이렇게 많은 물건을 과연 2시간 안에 배달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같은 지역으로 갈 박스가 한꺼번에 묶여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콘도에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주택으로 배달을 하든지 한번 스탑을 하시면요, 대여섯 개 정도는 그 주변 지역에 한꺼번에 배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도착해 보시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마존 플렉스 드라이브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묶음을 받는지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이 가는 집 방향과 같은 물건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집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물건을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 지역 물건의 수에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 예상한 시간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배달을 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서 다른 약속이 있는데 중간에 배달을 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서 배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배달해야 될 박스 그리고 봉투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전화기로 스캔을 하셔서 본인의 차에 실으면 되겠습니다. 할당받은 박스를 모두 다 스캔을 하여서 차에 싣고 완료를 누르면 이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차에 실은 물건을 바탕으로 플렉스 앱이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루트를 생성을 하여 줍니다. 가까운 데부터 물건을 차례차례 배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에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대로 배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해야 될 집에 도착을 하셨으면요. 앱에서 이 집에 배달해야 될 상품을 알려주는데요. 이름이 적혀 있고 박스인지 봉투인지 몇 개인지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트렁크에서 해당되는 박스를 찾아서 스캔을 한 뒤에 집에 배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배달해야 되는 집도 있으니까요. 두 개, 세 개 배달해야 되는 집들은 정확한 개수가 배달되는지 혹시라도 이름이 섞이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서 배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지침사항 노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둥 뒤쪽에 안 보이게 배달을 해달라 혹은 사이드 야드에 문이 있는데 집 앞에 놓지 말고 사이드에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노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역시 앱에서 뜨게 됩니다. 노트를 확인하라고 나오니까요. 이렇게 알람이 뜨면은요, 역시 한번 읽어보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앱을 세팅하시고 입력을 하셨을 때 페이먼트를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본인의 은행 정보 등을 입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때 페이먼트 프리퀀시라고 어느 요일에 돈을 받기 원하느냐를 설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있는데 보통 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일주일에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특정 요일만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가 된 뒤에 지정된 날짜에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온 돈은 어닝 옵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당된 양에 따라서 돈이 지불될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이나 프라임데이 때 추가 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는요, 다들 여행을 가서 배달할 사람이 얼마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물건을 좀 급히 배달해야 된다. 그럴 때는 추가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땡스 기빙 데이 때 물건을 늦게 하나 배달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물건 하나 배달하고 거의 $8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마존 프라임 데이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때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배달하기 때문에 프라임 데이 기간에 아마존 플렉스 드라이버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합니다. 이때 역시 배달한 물건은 많고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배달 운임이 조금 더 상승을 하여서 추가로 돈을 벌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존 플렉스 Q&A 질문과 응답 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 되겠는데요. 이 아마존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이어야 되고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야 되겠고요. 반드시 개인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때 개인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아마존 플렉스에서 보험을 제공을 하여 줍니다. 웹페이지에서는요, 뉴욕 경우에 제외를 한다고 있으니까요. 본인 주에 따라서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마존 플렉스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운전자 경우에는 커버를 해주는데 옆에 탄 동승자 경우에는 커버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플렉스를 하다 보면은요, 운전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박스를 꺼내서 스캔을 하고 배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서 운전을 하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계속 운전을 하고요. 옆에 같이 탄 분이 트렁크에서 박스를 꺼내서 스캔을 하고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고 이렇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보험 경우에는요, 동승자분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때 이럴 경우는 본인의 보험으로 동승자를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배달을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여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화를 하거나 코드를 넣어야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콘도나 아파트 같은 것도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은 배달하는 차 경우에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는데요.
혹시라도 무슨 이유로 인해서 배달을 못할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픽업을 한 아마존 스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이 아마존 픽업 스테이션으로도 못 돌아갈 경우도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안전하게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날 10시까지 배달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아마존 앱에서도 옵션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이드를 따르면 되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요, 앱을 이용하여서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지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플렉스 경우에는요, 아마존의 직원이 아니라 개인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때 쓰는 기름값 혹은 전기차 경우에 전기값이 되겠죠. 그리고 차 유지비 등은 개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돈을 아마존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청산을 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까운 곳에 아마존 센터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배송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센터가 옆에 있으면요, 집에서 센터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배달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배달 시간이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센터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실제로 그 물건을 배달하는 예상 시간이지, 본인 집에서 센터까지 그리고 배달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는 포함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버도 해봤는데요. 우버와 비교해서는 시간 블록을 미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 관리에 아무래도 편합니다. 우버 경우에도 최근에 앱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서 본인이 운전을 하고 손님을 받기 좋은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 등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버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 블록을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센터에 가서 물건을 픽업해서 배달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 스케줄 관리에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배달해 보시는 분들은요, 예상 금액이 나왔을 때 이거 조금 배달하고 50불 벌어갈 수 있네, 반나절 일하고 80불 벌어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여러분이 배달하는 시간, 노동,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센터까지 운전하는 시간, 그리고 센터에 가서 물건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실으면서 걸리는 시간, 그리고 생각보다 물건을 많이 받지 않아서 빨리 끝내고 돈을 많이 못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플렉스 경우에 본인의 자동차만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에 배달을 하고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